이 건물은 이제 실제로 1933년에 한영원 선생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여 년 정도 거했던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특이한 느낌 있지 않으세요? 와보시니까 어때요? 추워요. 그쵸? 네. 이 건물은 의도적으로 북향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조선 총독부랑 마주보지도 않으려고 딱 그쵸. 그런 느낌. 지었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어떤 네. 그런 의기도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름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심우장? 어떤 느낌이 오세요? 소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마음. 실제로 소우자니까. 네. 예. 이 소우자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자기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에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어떤 아주 좀 중요한 궁극의 수행 과정이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소를 찾는다. 내 안을 더 살핀다. 나를 찾는다. 나를 뭐 이렇게 찾는다. 보면 네. 된다고요. 알다시피 이제 1910년에 네. 조선이 강제 병합을 당하잖아요. 네. 조선이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되고 조선이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된다는 건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를 통제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 왜 그러냐면 유교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기독교나 천도교는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고. 네, 아직 작고 그리고 일단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예. 근데 보니까 탄압을 받았어. 근데 살아남고 있고 민중들 많이 믿어. 그동안은 탄압받았지만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섭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싹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면 근데 거기서 이제 일종의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승려들 입장에서도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일본의 어떤 종단과 이렇게 좀 잘 어울리면 또 우리의 또 위세를 높일 수 있다. 조선은 그동안 우리를 탄압했지만 일제는 그렇죠. 우리를 포용하는 분위기이니 네, 우리나라 불교 쪽에서는 원종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동종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쉽게 말하면 이 두 불교 분파가 연합을 한 거예요. 일종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종교 간 야합, 야합. 네, 그런 게 딱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당연히 한영훈 이분 선생님은 네. 격분을 하시는 거죠. 네.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결국 이제 원종에 대항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임재종이라는 새로운 종단을 또 창설하고 강력하게 어떤 그 일본 종교, 일본 불교를 배격하면서 우리의 주체적인 조선 불교 그리고 근대화된 불교 이런 활동을 또 많이 하셨어요. 이제 3.1 김희동 선언서 이야기 많이 하는 그 장면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이제 좀 이렇게 여기서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든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은밀한 데 가서 했냐라든지 이렇게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태화관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밀실에 가서 예. 했는데 이런 네. 거 하려면 거리에 나와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데모를 하면 어디에 가서 뭘 돌리고 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때만 해도 식민지치하 10년간 억압받던 때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모여서 회합을 하고 글을 써서 이건 한 2만 장 정도 인쇄했거든요. 예. 그걸 뿌린다는 것 자체가 예. 엄청난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 민족대표 34인에 대한 오해는 좀 거뒀으면 좋겠다. 굉장히 목숨 걸고 한 행동이고 이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변절하지 않으시고 크게 어떤 활동을 못 하시더라도 지조를 지키시면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거. 그건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서대문연구소에 가서 3년간 고초를 치르시다 이제 가석방을 되셨죠. 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만해 님의 침묵.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좋았던 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이걸 줄치면서 외웠던 스트레스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님의 동그라미. 네, 요거 시험에 나온다. 빈칸. 근데 예. 그냥 이렇게 딱 들으면 너무 글도 쉽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다 표현되고 지금 봐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이 집에 와서 앉아있을 만해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 시 구절을 읽으니까 가슴속으로 확 스며드네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무장에서 뭐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10년 이상 계셨으니까. 근데 33년 이후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 31년에 만주국 세웠죠. 37년에 중일 전쟁 일으키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폭압적인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 때 대부분 친일파로 변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꺾이더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믿었던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로 변절하고 뭐 혹은 뭐 저항적인 독립운동가들은 망명을 가지 않는 한 독립운동을 못했는데 예. 정말 소수가 계세요. 그게 이제 뭐 그 대법원장이셨던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이라든지 예. 언론인이셨던 민세 안재홍 선생이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 정도가 예. 사실은 이 시기를 국내에서 버틴 사람들이에요. 버틴 사람들.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했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비타협으로 버티는 것 자체가 예. 독립운동이었던 시간. 그러네요. 그 정열적인 사람이 네. 독립운동사의 모든 공간에 다 있었던 그 사람이 10년을 이곳에서 소설과 글을 쓰면서 버텼다라는 거.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네. 촉촉하기도 하네요. 이 공간에 와 있는데 그것을 느끼고 갈 수밖에 없네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네. 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11년을 이곳에 거처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 자체도 이제 소를 찾는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해 한용운 선생은 과연 소를 찾았을까요? 이 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무장이라는 시네요. 오. 네. 소 찾기 몇 해던가 풀길이 어지럽구야 북악산 기슭 안고 해와 달로 감돈다네 이 마음 가시지 않으면 정령코 만나오리 말없이 웃어내거든 소 잡은 줄 아홉소라. 그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경우는 수행자잖아요. 수도자니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를 찾는데 그 결론이라는 것이 이 3, 40년대 때 마지막 활동들을 보게 되면 창씨개명 끝까지 반대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강제로 학병들 막 만들어서 보내는 어떤 그런 친일 사업 같은 것들 반대 투쟁한다라든지 그래서 66세의 일기로 4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해방 한 1년 전? 그러네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때까지도 어떤 그 자신의 기상 그리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길을 가신 것 같아요. 속세 속에서 네. 속세의 문제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게 나의 길이다. 이 길을 가려고 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 네. 감히 뭐 제가 그 깊이 있는 세계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시나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